안녕하세요. 송창재입니다. 오늘은 문해창작 제3강으로 2강에서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표현이 중요한 이유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심화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구분할 수 있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대별을 해서 가장 큰 구분점이 뭘까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기록을 하여서 무엇인가 위에 있는 것을 밑에다가 전수를 해 주었다는 겁니다. 불을 켜는 방법도 물론 90도를 부딪혀 갖고 마른 쑥을 넣고 불을 켭니다. 그건 저희 어릴 때도 나무판에다 나무 막대 같은 거 돌려서 계속해서 불면 거기에 불쾌가 올라오죠. 그러면 마른 쑥을 내다 넣고 거기 붙입니다. 그래갖고 우리도 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글을 쓴다. 그래서 그것을 나 밑에 다음에 오는 세대들에게 역사를 알려주고 무엇인가를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에는 무엇인가 자기의 의견 또는 우리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표현을 하고 남겨놓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은 불을 만들고 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은 사냥을 해서 짐승들을 잡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해서 그냥 먹을 수가 없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먹었겠지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익혀 먹어야 되겠구나 해서 불이 필요했던 것이고, 정말 그때 원시인들한테 불이라고는 엄청난 이 세상이 천지개벽할 정도의 발견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걸 다른 사람, 다른 부족,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무엇인가를 자기의 의사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 의사를 나타내야 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그것은 뭐였겠어요? 소리였겠죠. 우리가 지금 개가 말을 하는지 소가 말을 하는지 닭이 말을 하는지 저희들끼리는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개가 안 돼봤고 소가 안 돼봤고 닭이 안 돼봤으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호랑이가 보고 산속에 있는 짐승들이 보니까 저것들은 뭐 소리 지르고 뭐 우우우우 하는 게 저게 말이야 뭐야, 걔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란 영장류가 얼마나 답답했겠느냐고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처음 의사소통으로 수단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림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세계사나 역사에서 그런 걸 배웠죠. 알타미라 동굴에 가서 보니까 짐승을 사냥하는 그림이 있더라. 그런데 그 짐승을 보니까 정확한 짐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끼가 3마리가 그려졌더라. 아, 오늘 토끼 3마리 잡았어. 그걸 누구에겐가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자기 마누라일 수도 있고 자기 동료일 수도 있고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그렇게 그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전달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문자가 발생할 때 갑골 문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거북이 등짝에, 넙지근 등짝에다가 뼈로 뭐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게 문자의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표현 방법은 뭐였을까요? 소리하고 그림이었을 겁니다. 또는 동작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의 수단이 벌써 3가지가 나온 겁니다. 하나는 몸 동작입니다. 손으로 가르치고 저기 뭐 이렇게 떨고 뭐 이렇게 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하나의 의사소통입니다. 그걸 예술로 승화시켜갖고 만들어낸 게 뭐겠습니까? 뭘까요? 그걸 예술로 승화시켜서 나타나는 것이 몸동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 전달하고 우리가 그걸 예술로 만드는 게 뭘까요? 이렇게. 지금 그런 거 많잖아요. 연극도 있죠. 거기다 말을 넣어가면서 행동을 하면서 자기 의사를 표출해가고 독자하고 그 다음에 청자하고 나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연극 예술이죠. 자, 또 있잖아요. 행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그걸로 의사 전달하는 거. 우리 무언극이라고 하죠. 판토마임. 판토마임은 배우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하죠. 연극은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서 배우들끼리 말로 주고받고 행동으로 소통하면서 해요. 거기는 대부분 있어요. 희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판토마임은 말 한마디도 없이 행동으로, 표정으로 웃기고 울리고 그래요. 그럼 그때 배우하고 무대에서 왔다 갔다 뛰고 웃고 우는 거는 배우하고 저 밑에서 앉아서 보면 관객하고 뭔가 표정이나 손짓이나 발짓이나 거기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랍니다. 그럼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자, 소리는 뭡니까?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고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소리로 표시하는 예술. 노래도 소리로 표시하는 예술이죠. 우리 요즘 풍류가 이상해서 샤우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젊은 분들은 그런 거 알고 샤우팅. 자, 우리 소리 질르죠.
그러잖아요. 그럼 샤우팅이 뭐예요? 왜 샤우팅을 하죠?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일체감을 표시하기 위한 네 말 맞아, 그래, 나도 거기 동의해 라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샤우팅은 소리지 말이 아니거든요. 말하고 소리는 다르잖아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을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어떤 법칙의 규칙에 의해서 서로 약속된 하나의 언어 기호로서, 발음 기호로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그건 말인데, 그냥 개나 닭이나 같이 소리 지르는 것도 개들끼리 의사소통인데, 우리 사람도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아주 멋진 어떤 의사소통이 지금 방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샤우팅하고, 왜 그것을 글로 못 쓰고 말로 못하고 소리를 지르느냐. 그건 서로의 감정을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떤 데리케트하고 아기자기한 어떤 것이 없고 그냥 성별대로 그냥 내뿜어버리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또 봅시다. 의사 전달 수준으로, 의사 전달 기준으로, 방법으로 우리 동굴에다가 동굴 벽화를 그렸어요. 그건 지금도 그대로 있죠. 뭐예요? 그림이에요. 우리 그리는 그림. 어찌 보면 예술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탁 떠오를 때가, 여러분들의 처음 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그림일 겁니다. 또는 음악. 조금 전에 이야기한 소리에서 아주 중요한 가지는 제가 잠깐 까먹었어요. 음악이 있죠. 음악은 음료를 가지고서 거기에 슬픔과 기쁨, 행복 이런 것을 넣죠. 그야 물론 음악을 들으면 우리 노래 같으면은 가사를 여기다 넣으니까 가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내 신세 같고 타향살이를 탁 들었더니 내가 지금 고향 떠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나고 동네 어귀도 생각나고 친구도 생각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가사가 없는, 또 우리가 가사를 모르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클래식은 어려워서 도대체가 들을 수가 없어. 뭐가 뭔 말인지를 몰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클래식을 듣기 전에 그 클래식의 배경에 대해서, 이것은 몇 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작곡이 됐고 그 내용은 누구 연애를 했는데 이렇게 헤어지고 뭐 하는 걸 대충 듣고 그 클래식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클래식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듣는 사람 머릿속에. 이러면은 이것은 바로 소리가 감성을 나타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섞여 있지 않아도. 그럼 다시 이제 그림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그림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하면 도구를 무엇에 쓰냐, 이거 뭐 수치화도 되냐, 유화도 돼, 유화냐, 수치화냐, 그런 거 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상과 추상이라고 한번 나눠봅니다. 구상은 우리가 봐도 쉽게 이해돼요. 근데 추상 그러면은 우리가 언뜻 딱 생각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게 뭐냐? 피카소 그렇게 생각나거든요. 또 모딜레아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림을 봐도 도대체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보면은 사람을 그렸는데 목이 쫙 숙여가지고 이건 도대체가 뭘 그려놨는지 사람인지 저 왜 목만 저렇게 길어? 피카소의 게르니카 같은 것을 보면은 전쟁에서 나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에서 아리답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그려놓은 것이 피카소의 게르니카인데, 그것을 보면은 사람이 한 명이 있는지 두 명이 있는지 우리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가 막 색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저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여기 사람 있네, 사람이 있는데 이거 보물찾기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피카소는 자기의 뜻을, 자기의 감성을, 자기의 언어를 말로 표현을 하지 않고 모양으로, 모습으로, 색깔로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석해서 피카소의 말을 해석해서 우리의 말로 바꿔놓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피카소는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럼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작가가 어떤 작품을 써서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사람,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그건 연극이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글로 나타내는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문의 창작이기 때문에 문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참 문학은 친절한 거예요. 소설 같은 거 보세요. 쭉 써서 배경 나오지, 거기 인물 나오지, 사건 나오지, 그게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갔다, 전개 나와서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갔다, 나중에 파국 나오죠. 하면 얼마나 친절하게 그 과정을 쭉 나열해두냐고요. 수필도 꼭 수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 흔히 그러죠. 수필이라는 것은 붓 가는 대로 쓰는 것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필에 들어가서 내가 이야기를 또 할 거니까. 근데 붓 가는 대로 쓰는 수필이 수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전통적 의미의 수필이니까. 그것도 쉬워요. 피카소 같이 그림 그려가지고 그거 이해하려고 클래식을 막 들었고 그거 들으려고 애쓰고 뻘뻘 그리지 안 해도 되거든요. 소설이나 수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시란 말이에요. 시도 알고 보면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동시 봤죠. 동요들 들었죠. 그게 시의 본향이에요. 거기에 감정이 우리가 나이가 먹고 좀씩 하면은 어른이 돼가면서 나이에 따른 어떤 그 제너레이션 갭이 있는 것처럼 감정이 조금 성숙되잖아요. 그 조금 성숙되는 것을 표현을 할 때 다른 방법으로 조금 차원을 높여서 고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형이 상학적인 개념을 넣어가지고 시를 표현하는 사람들도 시어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때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시는 쉽게 써서 자기의 감상을 쉽게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렸을 때 동요, 동시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표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감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꼭 말이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말로 표현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니까. 꼭 말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표현 기법, 의사 전달, 자기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도구, 말도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로써 우리가 어떤 거 나타내는 거, 그것을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리도 표현이고, 글도 표현이고, 그림도 표현이고, 동작도 표현이고, 다 이런 것들이 표현인 거예요. 그 표현 중에서 글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문예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금방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다음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추진을 내릴게요. 어디가 써서 오고 뭐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글쟁이라든지 소위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다 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예술이란 바로 뭘까? 라고 느끼는 거, 한 가지씩만 알아가지고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은 이제 표현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예술이라면 뭐냐? 그거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 예술에서도 문예가 지금 문예창작이니까 문예를 이야기할 건데, 예술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한 가지씩만 알아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바로 이럴 때가 면대면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면대면 수업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제가 전달하는 이런 수업이 돼서 참 불편한데, 면대면 수업이 됐을 때 5분이 5가지만 알아갖고 오면 그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게 공감하세요? 바로 이렇게 하면은 예술, 아, 이거구나, 빨리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혼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5분이 한 가지씩만 해가지고 오면 되는데, 나는 그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비교 설명해주기 위해서는 5명 걸 내가 적어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문예창작에서 면대면 수업이 아닐 때에 굉장히 불편한 한 부분이고, 참여해서 같이 느끼고 같이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이론적인 학습은 그냥 문학이라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 저도 몇 시간은 앞으로도 문학이 뭐고 하는 것을 뭐 기법이나 여러 가지 수사법이나 이런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면대면이 안 되니까. 작품을 놓고 여러분들보다 같이 토론하고 감상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작품 몇 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상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예창작이 안 되고, 아무리 문예창작을 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한테 돈 많이 주고 수업을 받았어도 글 한 줄이 안 써지고 느낌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3강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꼭 수강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씩이라도 알고 오세요. 저한테 직접 면대면이 아니라 문답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저도 몇 가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올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서로가 참여 학습을 해야죠. 자,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